이번 차에는 MQTT를 활용한 메시지 통신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MQTT는 하나의 통신 프로토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이 방식은 IBM에 의해서 개발되었는데요. 소위 Subscribe Publish 방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Subscribe라는 행위는 메시지를 받고자 토픽을 등록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간에 브로커가 있습니다. 중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개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Subscribe는 여기다가 나 어떤 류의 메시지 받고 싶어 이렇게 등록을 하고, Publish라고 하는 행위는 또 다른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브로커에게 이 토픽으로 메시지를 원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줘. 그러면 이 브로커가 이 서브스크라이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소위 Subscribe Publish 방법이라고 부르죠. 지금 잠깐 설명하면 이 둘이 직접 통신하지는 않습니다. 이 브로커라는 프로그램을 거쳐서 이 둘이 통신을 하게 되는데, 금방 이 토픽으로 관심 있는 토픽을 등록하고 토픽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이런 식의 통신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은 센서를 수집하거나 제어하고, 자율자동차에서 또 센서를 수집하거나 제어하거나 메시지로 채팅을 주고받거나 하는 그런 곳에 주로 활용되는 그런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현재 페이스북이 MQTT 기반으로 채팅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MQTT 통신의 구성 요소와 그 통신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QTT 통신에는 크게 세 가지의 요소가 등장하는데요. 메시지 송신자, 그러니까 퍼블리셔라고 소위 부르고, 메시지 수신자, 소위 서버스크라이브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중개자, 다른 말로 브로커 또는 MQTT 브로커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역할은 퍼블리셔는 토픽과 메시지를 누구에게? 브로커에게 전송하고요. 서버스크라이브는 토픽을 브로커에 등록해 놓습니다. 그러면 브로커가 이따 퍼블리셔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고 토픽을 기다리는 서버스크라이버에게 토픽을 전달하고, 서버스크라이버는 이런 방식으로 메시지를 수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그 방법을 볼까요? 자, 여기에 브로커라는 소프트웨어가 실행되고 있고, 이게 서브스크라이버 퍼블리셔가 있다고 하면 먼저 서브스크라이버가 어떤 토픽을 브로커에 등록을 합니다. 행위를 서브스크라이브라고 부르죠. 그럼 브로커는 어떤 수신자가 어떤 토픽을 등록하였는지 자기가 이렇게 기억해 둡니다. 그러다가 어떤 퍼블리셔가 브로커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메시지 속에는 토픽과 데이터가 들어있어야만 합니다. 브로커는 토픽을 보니까 이 토픽에 관심 있는 자기가 기억해놓은 서브스크라이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브스크라이버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또 서브스크라이버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여기에 등록해 놓았기 때문에 브로커는 이 토픽을 기다리는 이 서브스크라이버들에게 다시 토픽을 전송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한테도 보내게 되고 얘한테도 보내게 되고 얘한테도 보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MQTT 통신 시스템은 구성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브스크라이버와 퍼블리셔가 직접 연결되지 않고 브로커를 경유해서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독특한 형태의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떨 때는 이것이 매우 편리하기도 합니다. 자, MQTT로 만든 응용 시스템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브로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IoT 시스템인데요. 자, 보면은 센서들, 이런 센서들은 센서 값을 주로 제공하는 척이죠. 온도 센서는 온도값이 얼마야, 온도값이 얼마야 하고 매우 주기적으로 온도값을 보내옵니다. 어디로? 브로커로요. 그럴 때 이 습도 센서에 어떤 조그마한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 브로커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데 온도 센서 마찬가지로 어떤 하드웨어, 값싼 하드웨어라도 붙여놓고 보내게 되는데 이때 온도라는 토픽과 함께 25라는 숫자를 보냅니다. 자, 온도라는 토픽에 25라는 숫자를 보냅니다. 근데 그 전에 서버스크라이브는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이라든가 또는 PC라든가 또는 더 큰 서버라든가 또는 라즈베리 파이라든가 하는 그런 좀 더 큰 장치로 보통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 IoT 시스템에 있어서 말이죠. 그러면 이 장치에서 만일에 브로커에 서브스크라이브 온도 했으면 나 온도 토픽에 관심이 있어 라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이 장치 1이 온도 토픽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 구독자 리스트에 브로커는 저장해 둡니다. 장치 2는 나 습도에 관심이 있어. 장치 3은 나 온도에 관심이 있어. 이렇게 만약에 저장해 두었다 그러면 아까 온도 센서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온다면, 즉 퍼블리시를 한다면 브로커는 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온도 토픽에 관심 있는 게 누구지? 얘 둘이구나. 그러면서 금방 받은 25를 퍼블리시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치 1과 장치 3은 거의 동시에 온도 센서가 보내온 값을 수신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센서 데이터를 수집할 목적으로 쓸 수 있겠죠. 이 장치는 일종의 서버 장치로 보내온 데이터를 계속 어떤 하드디스크에 계속 누적을 해두겠죠. 이런 용도로 쓸 수 있고, 이 장치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즉 이 온도 센서에 관심 있는, 혹은 이것이 만약에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자기 농장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주기적으로 이렇게 받아볼 수 있겠죠. 온도가 지금 25도구나. 31도까지 올라갔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고, 이 장치는 지속적으로 온도를 계속 모아둬서 나중에 온도의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용도로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센서 데이터를 수집할 목적으로 MQTT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서 채팅 앱인데요. 채팅 앱에 아주 MQTT는 적합합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여러 채팅 앱이 있습니다. 그죠? 예. 한번 보면은, 예. 자, 채팅 앱에 사용자들이 만약에 여러 명이 있는데, 이 클라이언트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스마트폰에서 지금 채팅 앱을 사용하고 있고, 내 친구는 PC에서, 또 누구는 스마트폰 앱에서, 누구는 태블릿에서, 누구는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채팅 앱을 사용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얘네들이 모두 한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등록을 한다고 칩시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그죠? 예, 카카오톡을 한번 사례를 보면 누군가가 먼저 카카오톡에 그 친구들을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일단 우리가 생략을 하고요. 만약에 친구들을 초대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이 브로커에는 무엇이 등록되느냐 하면 이 친구가 초대를 하게 되면은 바로 그 행위는 초대를 먼저 하게 되면 여기 보이진 않지만 브로커로부터, 카카오톡 서버로부터 사실 어떤 토픽을 하나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을 한 모든 사용자들이 사실 이 안 보이는 과정에서 토픽을 하나 전달받게 됩니다. 토픽을 하나 전달받게 됩니다. 이 과정은 사실 여기서 생략되어 있지만, 그래서 카카오톡에 단체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등록을 하게 되면 모두 하나의 토픽을 받게 됐고요. 그 상태에서 또 모두 그 토픽으로 서브스크라이브 한 상태가 됩니다. 모두 서브스크라이브 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카카오톡에 한 그룹으로 등록한 사용자들은 하나의 토픽을 모두 등록한 사용자들이 되고, 만약에 이 사용자, 즉 제가 어떤 친구들 잘 있니? 라고 만약에 제가 여기 있죠. 이 스마트폰 앱에 어떤 사람이
친구들 잘 있니라고 보냅니다. 그때 자기가 받은 토픽, 자기가 할당받은 토픽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 토픽으로 이 사용자들 모두 여기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브로커는 이 토픽으로 등록한 나머지 사용자들에게 모두 친구들아 잘 있니를 보내주게 됩니다. 또 만약에 내가 또 거기에 대해서 문자를 쳤습니다. 나 잘 지내 이렇게 나 잘 지내 하고 카톡 앱에 치게 되면 이 카톡 앱이 전송을 할 때 숨겨져 있는 처음에 받았던 그 토픽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퍼블리시 하게 됩니다. 똑같은 토픽으로 나 잘 지내 이렇게 하면 다시 동일한 토픽으로 등록된 나머지 사용자들에게 또 메시지를 또 보내주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모두 그룹에 참여한 우리 모두 카카오톡 서버로부터 초기 등록할 때 토픽을 하나씩 동일한 토픽을 전달받게 되고 그 동일한 토픽이 서브스크라이버 된 채로 열리게 된다면 내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면 모두 다른 친구들도 동일하게 그 메시지를 모두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자, 이렇게 채팅 앱은 MQTT를 사용하여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금방 이 프로그램을 짤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간단히 짜면 한 주면 아주 간단한 채팅 앱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브로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사실은 고민할 수 있는데 이 브로커는 만들지 않고 이미 MQTT 브로커라고 해서 이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클라이언트 채팅 앱만 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챕터를 배우고 나면 어떻게 하면 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 다 마음속에 들 겁니다. 자, 이렇게 MQTT 통신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면 서브스크라이버와 퍼블리셔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서브스크라이버와 퍼블리셔가 1대1, 1대 N대1, N대-M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한 서브스크라이버는 여러 개의 토픽으로 구독이 가능하다. 또 한 클라이언트는 서브스크라이버와 퍼블리셔의 두 기능을 모두 가질 수 있다. 그렇죠? 아까 이 사례가 그런 것이죠. 이 사례가 내가 서브스크라이브 해서 다른 친구가 보낸 걸 받을 수도 있지만 나 역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서브스크라이브면서 퍼블리셔의 두 기능을 모두 가지도록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현에 딸려 있는 겁니다. 메시지 송수시는 토픽을 기준으로 서로 주고받게 되어 있고요. MQTT는 결국 아랫단에 TCP/IP를 활용하는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퍼블리셔, 브로커, 서브스크라이버 모두 IP 주소를 가진 장치여야만 하는 겁니다. MQTT는 중요한 특징으로 매우 불안정 상태인 네트워크에서도 잘 작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MQTT는 원격에 있는 센스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스마트홈, 웨어러블 장치, 자동차, SN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매우 다양한 곳에서 MQTT는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MQTT 패킷은 어떤 거냐 하면 자, 서브스크라이버 또는 여기는 브로커 또는 퍼블리셔가 있다고 할 때 이들 사이에 오가는 데이터, 이들 사이에 오가는 데이터를 MQTT 패킷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이들 사이에 오가는 데이터도 마찬가지고요. 패킷이라고 부르는데 그 패킷은 나름대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형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메시지 종류가 16가지인데 초기 요 4비트 속에 메시지 종류 16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표현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요게 MQTT 패킷이 이렇게 만약에 서브스크라이버 전송을 한다면 여기에 들어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하고 같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4비트에는 뭐가 가고요? 메시지 종류가 가고, 두 번째는 듀비 가고, 다음 2비트는 QoS 레벨이 가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데이터가 지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냥 대충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우선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본체가 저장된 영역이 바로 이 페일로드라 부르는 영역인데요. 이 앞부분에 헤드가 지나가고 난 뒤에 바로 메시지 데이터가 지나가게 됩니다. 메시지 데이터의 크기는 총 256MB까지 가능합니다. 매우 큰 데이터가 가능하죠. 문자도 갈 수 있고 이미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픽으로 지정 가능한 것은
토픽은 문자열만 사용하는데요. 총 65,536바이트 크기까지의 문자열을 토픽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MQTT 메시지 종류는 16가지입니다. Connect, Acknowledge, Publish 뭐 이렇게 쭉 있는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Subscribe 할 수 있고 또 Subscribe, Acknowledge 할 수 있고 Unsubscribe, Ping, Disconnect 뭐 이런 16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따 잠깐 한번 볼 텐데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QoS 레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MQTT 메시지를 주고받는 서비스의 질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퍼블리쉬와 MQTT 브로커, 그러니까 MQTT 브로커와 퍼블리쉬 요 사이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질을 서로 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스크라이버하고 브로커 사이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질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서브스크라이버가 보낼 때 브로커한테 보낼 때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퍼블리셔도 마찬가지로 브로커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 나 통신 질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데 그 통신의 질은 3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레벨 제로는 어떤 질이냐면 품질이 가장 낮은 건데요. 자, 서브스크라이버가 만약에 퍼블리셔가 브로커로 메시지로 보내겠다고 그러면 메시지를 한번 보내고 그냥 확인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브로커에 전달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운이 나쁘면 통신 상태가 안 좋아서 메시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t most once, 최대 한 번 전달,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레벨 제로로 통신을 보내게 되면 이 패킷을 까먹을 수도 있다 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까운 통신한다든지 랜에서 통신한다든지 했을 때 이렇게 네트워크가 불안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잃어버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레벨 제로로 많이 보내기도 하죠. 그 레벨 1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퍼블리셔가 만약에 브로커로 메시지를 보내겠다고 그러면 메시지를 한번 보냈어요. 메시지를 보내면 일반적으로 브로커가 응답을 합니다. 메시지 받았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핸드쉐이킹이라고 하죠. 응답을 하는데 퍼블리셔는 메시지를 보내놓고 응답이 안 오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메시지 혹시 중간에 손실됐나? 왜 브로커가 응답이 없지?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일정 시간 내에 메시지가 도착하지 않으면 다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브로커는 뭐 좀 다른 일하러 바빠서 응답을 늦어졌는데 메시지를 2개 받게 됐죠. 불필요한 작업이 일어나고 결국에 메시지가 응답이 오게 되면 이제 이 퍼블리셔는 잘 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벨은 최소한 한 번은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을 보장하는 통신 방식입니다. 레벨 2는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또 메시지 응답을 하고 그러면 다시 또 나 응답 잘 받았어. 그러면 브로커가 이제 네가 저장하고 있는 메시지 지워도 돼. 내가 잘 받아서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핸드쉐이킹을 4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포핸드 쉐이킹을 하게 되는 정도로 꼼꼼하게 정확하게 한 번만 메시지가 전달돼서 그것을 보장하는 그런 방식의 QoS 레벨입니다. 자, 이렇게 이 갈수록 그죠? 프로토콜이 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지만 안전하게 메시지가 확실히 가는 것을 보장하는 그런 수준이 되는 것이죠. 자, 어떤 것을 써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신이 아주 잘 되는 곳에서는 이거 써도 되고요. 통신이 매우 열악한 곳에서는 레벨 2를 써서 안전하게 통신이 갔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내는 게 좋겠죠. 자, 통신을 보낼 때 이렇게 여기다가 QoS 레벨을 2비트로 표시해서 보냅니다. 자, 토픽은 어떤 겁니까? 토픽은 말씀드린 것처럼 토픽을 기준으로 메시지를 구독하고 발행하고 문자열로 쓰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미팅, 뉴스페이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길게 방에 1층에 있는 온도, 방 중에서 2번 방에 있는 온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MQTT 프로토콜이 진행되는 사례를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로커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을 때 퍼블리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그럼 이 퍼블리셔가 먼저 connect 합니다. 이때 connect 패킷을 보냅니다. MQTT connect 패킷을. 그럼 브로커는 다시 응답을 합니다. 연결 수락 connect acknowledge라는 패킷을 보냅니다. 자, 이러고 시간이 갔는데 서브스크라이브 프로그램이 실행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connect 합니다. connect acknowledge라는 패킷을 보내고요. 물론 이 둘이 서브스크라이버 먼저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퍼블리셔보다. 자, 그러는 사이에 퍼블리셔가 센서가 어떤 데이터를 보내왔습니다. 템프라는 토픽으로 23이라는 숫자를 보내왔는데 retain이라는 정보의 비트를 세팅했습니다. 자, 어떤 뜻이냐면 패킷에 여기 보니까 7번 비트를 1로 세팅해서 보냈어요. 자, 그럼 브로커는 이 23을 받아가지고 지금 받았지만 현재까지 어떤 서브스크라이버도 템프 토픽으로 데이터를 기다린다 하는 서브스크라이버의 등록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테인 비트가 셋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서브스크라이버라도 자기한테 등록할 때까지 이 메시지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 서브스크라이버가 나 템프 토픽의 서브스크라이버입니다. 템프 토픽으로 데이터가 오면 보내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얘가 알았어. 서브스크라이브 애크놀리지 패킷을 보내고 좀 이따 이 받은 23을 템프 토픽으로 23이 왔어 라고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럼 또 퍼블리시가 일어나면 또 보내주고 퍼블리시가 일어나면 또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 언제 가서 얘는 템프로 unsubscribe 나 이제 처리할 거야. 알았어. 그리고 disconnect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하나의 사례입니다. 하나의 사례인데 이렇게 여러분이 좀 이해하면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넘어가고요. 그럼 우리가 MQTT에 대한 이론을 막 열심히 들었지만 한번 통신을 실습해 보려고 합니다. 자, 통신을 실습해 보야만이 되겠죠. 어떻게 통신을 실습하느냐 하면 HiveMQ라는 회사에서 데모 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HiveMQ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여기 가면 MQTT 브로커가 그쪽에 있고요. 그리고 웹페이지로 MQTT 클라이언트를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URL을 입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번 지금부터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각자 브라우저를 2개를 열어야 됩니다. 브라우저를 2개를 연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제가 이제 웹브라우저를 띄워서 아까 그 URL로 접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URL을 딱 접속을 하니까 지금 이런 화면이 나왔죠. 이런 화면이 나왔습니다. 그죠? 또 얘도 그렇게 접속했습니다. 지금 웹브라우저로 2개를 접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지금 뭘 하느냐 하면 자, 먼저 서브스크라이브를 해보겠습니다. 얘를 서브스크라이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서브스크라이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먼저 커넥트 합니다. 자, 커넥트 하고 하니까 자, 너 퍼블리시 할래? 서브스크라이브 할래? 이렇게 합니다. 나 서브스크라이브 할 거야. 그래서 뉴 토픽으로 서브스크립션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토픽을 적어요. 뭘 적는가 하면 제가 만약에 레터라고 난 레터라는 토픽으로 서브스크라이브 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너 지금 레터라는 토픽으로 서브스크라이브 했어. 어디에 서브스크라이브 한 겁니까? 이 HiveMQ에 브로커가 있습니다. MQTT 브로커. 거기 지금 제가 서브스크라이브 한 겁니다. 그러니까 HiveMQ의 브로커가 기억하고 있겠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커넥트 합니다. 커넥트하고 연결했죠, 이제. 그리고 나는 내가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똑같은 브로커에 접속하고 난 레터란 토픽으로 메시지를 보낼 거야. 뭐라고 보낼까요? 자, 여러분이 뭐 헬로우 해볼까요? 헬로우 이렇게 메시지를 퍼블리시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헬로우가 왔죠. 메시지가 왔습니다. 또 토픽을 똑같은 토픽으로 이번에는 안녕 아니요. 아이고 제가 지금
강의 잘 듣고 있지? 이렇게 또 퍼블리시 합니다. 퍼블리시 하니까 이렇게 또 강의 잘 듣고 있지? 하고 또 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지금 다시 다른 창을 하나 또 접속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 커넥트하고 얘도 토픽을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나도 레트로 받고 싶어. 그리고 여기다가 해서 이렇게 서브스크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럼 현재 레트로 등록한 브라우저가 2개인 것이죠. 이때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잘 지내시죠? 이렇게 제가 레터 토픽으로 만약에 퍼블리시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도 두 분 다 잘 지내시죠? 여기도 두 분 다 잘 지내시죠? 이렇게 날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MQTT는 뭡니까? 이들이 직접 대화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지금 하이브MQ의 브로커를 거쳐서 브로커가 등록한 이 사용자, 이 웹브라우저 사용자와 그 밑에 있는 웹브라우저 사용자, 이 모두에게 지금 잘 보내주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이 과정을 실험해 봄으로써 우리는 이 MQTT를 직접 한번 실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친구한테 하이브MQ로 너 들어와서 이 URL로 들어와 얘기하고 나도 URL로 들어갈게. 그리고 레터 토픽으로 한번 들어와봐.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보낼게. 하면 서로 메시지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카카오톡이 없어도 하이브MQ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죠. 여러분도 이 웹페이지를 만약에 만든다면 얼마든지 MQTT 브로커는 많이 있으니까 걔네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도 이런 그 채팅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MQTT 통신 실습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죠? 자, MQTT 통신 실습을 해보았으니까 또 다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미리 또 강의를 또 복습하고 준비해 오기 바랍니다.